저는 질의를 홍남기 경제부총님과 노영우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5차 재난지원금을 얼마 전에 다 받았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의 가격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때문에 전국민 88%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받지 못한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25만 원을 지원을 해서 경기도 도민들은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둘도 받았고요. 그것 가지고 저한테 용돈 달라지 않고 가서 필요한 거 구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역화폐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국민의 권리를 다했을 때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뭔가 버팀목,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논란이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지원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까? 이것에 방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경기도 이재명의 무상 시리즈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이런 말씀하시면서 무상 프레임으로 이것을 덮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보다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송구스럽지만 경기도 청년과 대구 청년을 비교했을 때 어떤 청년들이 더 행복했겠습니까? 나는 국가의 보호를 적어도 받고 있다. 내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도 내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는 국가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상이라고 다 포퓰리즘이 아닌 거고 실제로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후에 공공임대주택 조성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약 170만 호로 17년 초 대비 160%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731만 무주택 가구의 20%가 임차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거주와 평생 살아갈 내 집 마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실수요 계층의 내 집 마련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LH 직접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4만 5천 세대가 조기 분양이 되었고 무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 리츠 주택 조기 분양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서로 입주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서로 협의해서 조기 분양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조항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저는 그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임대 리츠가 조기 분양되기까지는 조금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헤쳐나기 위해서 분양 당시에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H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일반 공공임대와 공공임대 리츠는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분양 공고에 보면요. 분양 공고 자체가 민간이 아니라 LH 공고로 나왔고요. LH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 주체와 계약자가 LH임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LH가 공공임대 리츠 홍보 자료를 통해서 LH가 직접 건설한 공공임대와 동일한 것으로 안내를 했고요. 리츠 안내 책자를 통해서 분양 전환 방식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공공임대 리츠 입주민들은 이를 신뢰하고 입주를 한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LH가 직접 시행한 공공임대주택은 LTV나 DSR 적용 없이 2%대의 저리로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총리님? 예. 그런데 LH의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는 조기 분양과 동시에 리츠가 청산돼요. 그래서 입주자들의 분할 납부가 불가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임대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1조에 따른 대출한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전국에 있는 리츠와 관련된 그 아파트들을 전세대를 놓고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세대당 2,700만 원 정도의 대출금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요. 조기 분양이 진행 중인 LH 직접건설 공공임대와 공공임대 리츠 입주민들 간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서 재정당국이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LH가 직접 시행한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하고 또 공공임대 리츠가 성격이 비슷한데 지금 그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 리츠가 갖고 있는 또 민간 융자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LH가 직접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는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장기 분할을 한다든가 또는 LTV에 약간 우대해 주는 조건들과 관련돼서 아마 형평상 같이 그런 정도의 유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건 뭐 저희보다도 오히려 저는 국토부가 그런 사항을 좀 아까 말씀드린 건 짚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형평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재부가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대안을 조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2011년도 10월 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DSR 적용을 좀 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공공 부분이 50% 이상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H가 직접 건설한 입주민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공임대 리츠 입주민들을 위한 집단 대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 모기지 중에서 적격 대출에 대해서 잘 아시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적격 대출의 경우 LTV 및 DTI 제한이 시중은행과 동일해서 공공임대와 공공임대 리츠 간 차별이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지역별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건데 부총리께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 국토부와 함께해서 이런 대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공공임대 리츠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의원님 지금 그게 아까 형평 문제도 있고 또 재앙 네.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근데 어떤 그 현장의 여건을 잘 감안해서 제가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LH의 재무악화로 주택도시기금만으로는 직접 건설해서 공급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설립 회사를 통해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리츠를 만든 거지요. 그런데 LH의 재무악화가 공공임대 리츠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일한 공공임대라는 설명을 신뢰하고 입주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결과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적용이 되면 리츠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은 정말 요원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략 한 6만 5천 호에 달하는 공공 임대 리츠의 조기 분양 전환은 무주택 주거 취약 기층에 대한 공급 확대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가 제안드린 대안을 포함해서 총리께서 약속하셨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고 총리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영욱 국토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멀리 계셔요. 네. 장관님,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대방건설과 계열사로 이정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벌떼 입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일까요? 예, 뭐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그 조사 중입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적발된 그 벌떼 입찰 사업자와 관련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성하는 공공사업이죠. 국토부와 LH의 강력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저도 국감종료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자료가 나왔어요. 뭐냐면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공공택지 입찰 시에 사용한 IP 주소 목록을 제출받았는데 놀랍게도 거의 5년간 거의 모든 입찰에 동일한 IP 주소가 사용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다른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열사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 작업을 했다라는 증거죠. LH가 올해 7월에 실시한 인천 영종 A11블록 택지 입찰 사례 분석 결과 보면요. 대방건설을 포함한 19개 계열사 모두가 동일 IP로 입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IP 추적 결과 대방건설 본사가 위치한 서울 마곡동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에는 19개 법인들의 주소지가 모두 다릅니다. 동일 IP를 공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이것은 대방건설 주도하에 같은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벌떼 입찰이 진행됐다라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을 위해 계열사로 유정한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례를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예. 그 벌떼 입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사업 지구에서는 그 19개 그 동일한 IP를 사용했던 그 기업들이 아닌 그 다른 업체가 그 낙찰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아마 이제 그 벌떼 입찰이 좀 힘들어지도록 제도 개선은 저희가 한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벌떼 입찰을 해서는 낙찰이 안 되도록 그 제도 개선을 해서 안 된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제가 뭐 제도 개선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조달청의 나라장터 같은 경우는 동일 IP를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죠. 하거나
안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어떤 지문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 동일 지문이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네. LH가 하는 그 입찰 과정에도 그렇게 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입찰이 미수에 끝났다고 범죄가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LH가 IP 주소를 그동안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방건설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주택 건설 회사들이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했을 겁니다. 지금 조달청 말씀하셨는데요. 조달청처럼 한 건당 한 IP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런 그 아주 나쁜 관행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 계시니 해결책을 분명히 찾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달청에 그 지문인식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국토부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벌떼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정당한 업력을 가진 회사들이 입찰을 하고 그 입찰된 가격으로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벌떼 입찰로 해서 넘기고 이렇게 하고요. 하도에 하도를 줘서 나중에는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이번만큼은 매년 나오는 게 이 벌떼 입찰에 대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이 벌떼 입찰에 대해서는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보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거기에 저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 사업의 등록지가 다른 지자체로 돼 있으면은 조사를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거기도 조사를 할 수 있게 그 권한을 주는 법 개정안이 지금 이렇게 국회에 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법 개정안 또 더하기 이제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찰을 받은 게 확인이 되면은 입찰 자체를 취소하는 것까지 해서 그 제도를 그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